딱 오늘 다행히 오늘 약간 다운돼. 약간 다운돼 있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다운됐지? 자, 라센 질문을 갖도록 할게요. 유업지 석상은 여기 있는 거 여기 있지? 자, 질문! 1207번 1198번 1208번 1203번 1205번 내일 못 놀고 지금 책 할 시간 승환이도 지금 답답해진 거야 지금? 1191 1191번 191번 또 없어요? 307번 있어요? 네. 됐어요? 자, 1191번 보겠습니다. 세 지점이 있어. A, B, C 지점이 있는데 일단 이런 문제는요. 고등학교 때는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풉니다. 얘를 가지고 해석 기하라고 하거든. 도형적인 문제를 좌표 평면에다 올려놓고 풀겠어요 라는 얘기고요. 자, A를 원점에 두자. A를 원점에 둬버리면 B는 마이너스 4,0 지점에 있겠지. 4칸 떨어져 있으니까 C는 1,1에 위치해 있겠죠. 1,1에 C점이 위치해 있겠다. 자, 대점이 A하고 B하고 C에 있습니다. 그랬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물류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같은 거리에 물류창고를 지으려고 해요.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찾기 문제거든. 얘는 무엇과도 같을까?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요, 바로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대충 그리면 이렇게 원이 나오시는데 이 원의 중심을 구해버리면 반지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가 같아지게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힌트가 하나가 있네. 여기에서 주어진 거 보니까 뭐가 힌트냐면 얘는 현인데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이 중심이 있을 거기 때문에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알아버린 상태에서 출발한단 말이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머리를 이쁘게 잡았구만. 머리를 이쁘게 잡았어. 학교만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거리가 따라오시면 세울게요. 마이너스 2,b에서 원점까지 거리하고 마이너스 2,b에서 1,1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이렇게 식을 세울 겁니다. 즉 얘를 P라고 잡아서 PA 거리와 PC 거리가 같고요. 제곱을 붙여주겠죠. 자, 0,0에서 마이너스 2,b까지의 거리인데 루트를 빼버린 거야. 제곱시켰기 때문에. 자, 빼서 제곱이니까 4 플러스 빼서 제곱이니까 b의 제곱이 되고요. PC의 제곱, PC의 제곱은 자, 빼서 제곱하니까 9 플러스 b 빼기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버리면 자, b제곱이 없어져요. 4 넘어와서 계산하면 5가 됩니다. 마이너스 2b만 남게 되고 플러스 1이 있겠구나. 그래서 b는 3의 5 이상을 계산하고 있죠? 자, 맞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뭘 물어봤어? A에서 물류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십시오 라고 이쪽에 피타고라스로 마무리 시킬게요. 2, 3, 3, 3, 9, 2는 4, 루트 13이 되겠네요.
그치? 도형적인 문제를 좌표 평면을 올려놓고 푸는 걸 해석기하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 방법을 자주 쓸 거예요. 자, 오케이. 이제 학기 중이 되잖아요. 그럼 혹시 뭐 공부하러 오고 그러고 싶으면 내 강의실로 오세요. 오기 싫어요, 공부하러? 내 강의실에서 여기서 공부도 하고 질문도 하고. 괜찮아요. 아, 그래요? 시험 기간이면은 막 오라고 할 거야. 드디어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4월 말에 시험 보기 때문에 2달이 안 남았습니다. 중간고사. 솔직히 중학교 성적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봐야죠. 고등학교 때는 겁나 중요해요. 모든 게 대학 성적과 대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겁나 중요하고요. 근데 중학교 때 진짜 안 했어요. 맞아요. 역시 개념 공부만 다 해놓고 해도 솔직히 거창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공부 안 하면 잘 못하지. 개념만 잘하는 거 아니야. 수학은 꾸준히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지. 아니에요. 개념 잘하는 거 모르는 것 같은데? 누구는? 나 말은 안 하지만 그건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198번이에요. 98번. 자, 1198번 보시면 좌표 평면유의 두 점 A점 2,3 A가 2,3 B가 0,4가 있습니다. 선분 AB를 외분하는 점. 자,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할 때 OAQ 넓이가 16이래요 라고 했어. 도형적인 문제는 좀 그림을 그려주면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쉽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A점이 2,3이야. 2,3에 A점이 있어. 그리고 B점은 0,4야. 여기에 B점이 있어. 근데 뭘 하겠다라고 했냐면 AB를 외분하는 점이야. AB를 외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 성상이 있게 돼. 그치? 바깥쪽에 이 바깥쪽에 있게 되고요. 다른 조금 도움 더 있어. 한 가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MDN으로 M이 더 크다라고 주어졌네요. 자, A, B를 MDN으로 외분하는데 M이 M보다 더 커요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A에서부터 거리가 M이라면 B에서부터 거리가 N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렇다면 A에서부터 거리가 더 멀다면 그 외분점은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A하고 멀리 이쪽 어딘가에 있겠다라는 얘기야. 이제 그래서 대충 잡아놓으십시다. 여기를 Q라고 잡아버리자. 그랬더니 OAQ 넓이가 이거 넓이가 16이라고 주어졌어요. 잘 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보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의 넓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밑변이 4고 높이가 2가 되기 때문에 이게 4예요. 빨간색이. 그런데 노란색이 16이래요. 넓이가 몇 배입니까? 몇 배? 4배죠. 4배짜리야. 그런데 이 빨간색과 노란색은 꼭지점이 같아, 삼각형이. 꼭지점이 같은 삼각형은요,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 비하고 똑같아. 넓이가 4배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정확히 4배가 된다는 얘기야. 4배. 나는 외분점을 구하고 싶잖아. 그렇다면 나는 Q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 Q를 기준으로 A까지가 4라면 Q를 기준으로 B까지는 3이 될 거야. 여기가 1이니까. 즉 Q는 A, B를 4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4대 3 외분하는 점이다. A점 잡혀줬고요. B점 잡혀줬고요. 크로스 외분점이기 때문에 B의 빼기 이것 빼기 이것분의 이거 빼기 이거 6 빼기 1분의 16 빼기 9 해서 6,7 이상하지 않나? 잠깐만요. 16 빼기 마 6분의 7 마 6,7입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자, 내신에서 참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 요새 트렌드. 요새 많이 나오는 문제야. 삼각형의 넓이로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수학상 손에 나오는 것들은 아마 일요일날 계속 수학상을 오늘 가는데 또 끝쳐버려 또 끝났다. 고인은 영어를 빕니다. 왜 그러세요? 왜 저주를 걸고 그러세요? 저주를 걸어 삐졌는데 이게 벌어지면 어떡해. 내가 자, 1203번입니다. 1203번 보시면요. 자, 1,6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자, 두 변의 중점을 자,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A가 1,6이야. 그런데 BC가 있는데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X1, Y1 AC의 중점을 N이라고 하고 X2 아니구나. X2, Y2라고 했고 X2, Y2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자, X1하고 X2를 더하면 X1 플러스 X2를 더하면 2가 되고요. Y1하고 Y2를 더하면 4가 되는데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래요 라고 했어요. 무게중심.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딘가에 무게중심점이 있는데 무게중심 좌표 구하래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뭐야? B하고 C 좌표가 필요하겠지. 자, 그렇다면 머리를 써볼까? 좀 약간 머리를 써볼게요. 재미는 안 쓰지만 자, X1과 X2의 합이 2라는 얘기는 X1하고 X2의 중점이 1이라는 얘기야. 바로 그 중점은 어디 위에 있겠어? 여기에 있지 않겠니? 이거 길이 같아지잖아. 약간 어려운 방법을 풀고 있어요, 지금. 들어봐, 이럴 때 언제 풀겠어? 자, 이 점이 X좌표가 2라고 보여준 거야. Y도 마찬가지야. Y의 중점이 뭐야? 라고 하면 Y1과 Y2의 중점이 뭐야? 라고 하면 2가 된 거예요. 즉, 이 좌표 주어진 거예요. 1,2라고. 자, 좋아. 여기서 우리도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 이 두 좌표를 알고 있잖아. 몇 대 몇일까? 라는 얘기지. 여기가 2대 1이고요. 여기가 1대 1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똑같이 B를 6으로 맞춰보면 3대 3이고요. 여기가 4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1대 2가 되더라.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했을 텐데 3대 2대 3대 2대 1대 2가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거리가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원래는 이렇게 풀진 않아요. 완전 중학교 개념을 가져와서 푸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 너가 답이 그냥 에이 모르겠다 머리 아파 아야야 많이 아파. 자, B좌표가 뭐가 될까요? 중점이 X1이 되려면 잘 봐. 여기에 X좌표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될까요? 두 개의 합을 2로 나눈 게 X1이라면 두 개의 합은 2X1이 돼야 돼요. 그래서 2X1 빼기 1이에요. 두 개 더하면 2X1이 돼야 돼. 마찬가지로 두 개 더하면 2Y1이 돼야 돼. 2로 나눴을 때 Y1이 돼야 되니까 2Y1 마이너스 2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C좌표는 2x2 빼기 1, 2y2 빼기 1이 돼요. ABC를 다 하고 있어서 그냥 중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약간 암산해서. 그렇다면 무게중심 어떻게 구할래? 라고 한다면 3분의 x끼리 합과 y끼리 합으로 구할 거잖아.
3분의 x끼리 하면 1 더하기 2x1 빼기 1 더하기 2x2 빼기 1이니까 결국 2x1, 2x2 빼기 1입니다. y좌표 다 더하면 뭐가 돼요? 2y1, 2y2 플러스 4가 됩니다. 됐잖아요. x1 플러스 x2 이라고 하니까 1, 자 2y1, 2y2 8이잖아요. 8, 12, 4 1,4라고 구할 수가 있죠. 뭐 이런 겁니다. 노반하는 문제였어요. 한숨 쉬지 말고 들렸어요? 어? 아니에요. 아, 뭐, 들렸냐고 다 들었어요. 다들 박 원장님 들었을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다행히 지금 다행인 걸.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시죠. 1205번입니다. 1205번 보시면 평행사변입니다. 평행사변이 있어요. 평행사변형에서 A, B, C, D에서 자 A, B, C 쪼개요. 쪼개가지고 각각의 무게중심이 주어집니다. 여기가 P라고 했고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여기가 Q라고 하십시다. PQ가 무게중심입니다. 마이너스 9,7이고요. 여기가 1,5예요. 자, 대각선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어떤 성질이 있어? 무게중심 구하려면 대변의 중점 연결시켜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변의 중점 연결시켜야 되는데 어차피 이어지겠죠. 이동분이 되니까. 그렇다면 1대 2대 1이죠. 근데 왼쪽 평행사변형은 두 개가 삼각형이 똑같은 모양이에요. 1대 2가 되겠죠. 뭐 구하래? 이거 구하래. 대각선의 교점 이거 구하래. 두 개 중점이겠죠. 대각선의 교점을 구하래요. 그래서 두 개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시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그림을 그리세요. 자, 도형적인 문제는 그림을 그리면 뭔가 힌트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앞에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1205번을 했고요. 1207번 갑니다. 춤추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어? 무서운 얘기예요? 춤추는 거래요. 요새 그거 많이 보이냐. 이거 알아, 이거? 파이팅 해야지. 그래서 이게는 너희들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아유, 그냥 틀린 차이. 세대 차이 난다, 이거들아. 뚝딱거려요. 뭐가? 선생님이요. 우리 이게 중요해. 뭔데요? 이게 뭐예요? 이거 보고 알아야 되는데. 소개. 자, 보자. 1207번 빨리 끝내자. 2개 남았다. 아유, 세대 차이 나네. 자, 당연히 좀 X축, Y축을 잡아야겠지만 뭐가 떨어지면 말이 아니에요. 자, X축이고 Y축이라고 잡아야 되겠죠. 잡고 나서 누가 O 지점에서 만났는데 P 10m 떨어진 지점에서 몇 초? 1로 누가? 내가 걸어가고 있어요. 보관하기 위해서 학원을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체는 도망가고 있어요. 보강을 하라고 불렀는데 도망가고 있어요. 이렇게 Q점으로. 오케이. 나는 1m의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1t, t분 동안에 t만큼 움직이게 돼요. t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B는
정말 빠르게 도망가고 있어요. 2의 시간으로 인체가 도망가고 있어요.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자, 그럼 뭘 물어봤느냐? 거리의 최소값. 나는 이만큼 왔단 말이야. t만큼 왔기 때문에 10 빼기 t만큼 왔겠죠. 이 좌표는 그러면 10 빼기 t가 될 것이고 인체는 이만큼 멀리 가버렸어. 자, 그래서 원점에서 도망갔으니까 얘는 그냥 2t가 됩니다. 인체의 위치.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거리를 구하래요.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주래요. 그럼 거리 구하는 식을 그대로 씁니다. 피타고라스는 그대로 풀어도 되겠죠? 바로 10 빼기 t, 높이 2t라고 바로 풀어도 되겠죠? 그래서 루트, 자, 이거 제곱, t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100 플러스 이거 제곱 4t의 제곱. 당연히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아래로 블록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부분 또는 낮은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완전 제곱시켜라. 10, 2는 4, 5, 20이니까 80 이래 돼버리면 t가 2일 때 최소값 루트 80이라고 나오게 되죠. 완전 제곱 잘 시킬 수 있죠. 지금 중3 내신 하는 애들 완전 제곱을 못해가지고 해내는 애들이 겁나 많아요. 생각보다. 가세나 봐요. 자, 됐어요. 그래서 2초 후에 루트 80이 최소 거리입니다. 도망가지 마, 인체야. 우리 시험할 때는, 고등학교 때는. 그럼 무조건 나와. 네 미래가 된다고. 자, 보자. 1208번입니다. 1208번이에요. 4점이 있습니다. A 2,3, B 마이너스 2,A, C 4, 마이너스 A, D B, 1을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 잘 봐요. 재미난 문제예요. 자, A, B, C, D 이렇게 자, 문제를 잘못 썼네요. 자, A점이 있습니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고요. B점이 있어요. A, 4 빼기 A가 있는데 이거 자, 어떻게 돼요? 최소일 때 이거 값이 최소가 되고 싶대요. P점은 어디 있는 점이야? 임의의 점이에요. 자, 한 점이 있고요. 어떤 A점이 있고 어떤 B점이 있어. 그치? 그럼 P가 어디에 있어야지만 이 P까지 거리 구하고 P에서 B까지 거리를 구했을 때 최소의 길이가 되느냐? 너무나 당연히 P는 A 선상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야지 합의 최소값은 그냥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 구하는 식 루트 X끼리 빼서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빼서 제곱 빼면 A마 7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최소값이거든요. 빼면 맞죠? 빼기 4 플러스 A. 그래서 뭘 구하래요? 최소일 때 A값? 맞죠? 맞아요. 여기서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완전 제곱 시키겠죠. 2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4A 1, 2는 1, 50인데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A가 얼마일 때 최소값입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A가 3이 돼버릴 때 완전 제곱이 0이 되어서 최소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라센 꺼졌고요. 자, 개념으로 갑시다. 우리 내가 개념서도 질문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잘하고 있겠죠? 있습니다. 자, 개념서 좀 어렵습니다. 개념 뒤에 문제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선행할 때는요, 두 번 할 때는 안 되지만 해설치 보고 공부해도 돼요. 모든 걸 다 질문 못하겠으면. 아니면 따로 하고 나서 이렇게 질문 하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질문 받아주겠다 와라 라고 해도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설치 보고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 세 번 내신 대비할 때는 해설제를 웬만하면 멀리 해야 되고 최대한 풀어보고 질문을 다 해야 돼요. 내신 대비할 때는. 해설지 보고 공부하는 거하고 질문을 해서 아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나도 운전을 하다가 내비를 정말 좋아하는데 내비를 무조건 켜. 운전을 해. 한 5번 가잖아? 그래도 길을 몰라. 내비 가는 데만 가면. 근데 그냥 어떻게든 혼자 그냥 해보려고 막 하잖아? 한 방에 알아. 다음 갈 때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해설제를 너무 좋아하지 마라. 처음 선언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질문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긴 하더라도 특히 내신 준비할 때는 웬만하면 다 물어봐. 웬만하면. 내신은 우리는 무조건 내가 다 100점 가까이 정확히 100점 가까이 맞아야지. 나도 해줄 거야.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면 되나요? 직선을 저번에 그것만 설명했구나. 왜 방정식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구나. 왜 방정식이라고 부르는지. 직선의 방정식은요, 너희들은 생소하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1차 뒤쪽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2학년들은, 3학년도 알고 최근에 봤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형태를, 이렇게 형태를 주어져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식을 주어져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x, y에 대해서 1차식. 그래서 얘를 y는으로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바꿔가지고 x절편 얘기가 나오고요. 기울기 얘기가 먼저 나오죠. 기울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y절편 얘기가 나와요. 중학교 때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접근하시게 될 거예요. 오케이? 어차피 그러면 이제 기울기하고 y절편, 즉 1차함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자, 우기울기 기울기, 앞으로 해도 기울기, 뒤로 해도 기울기, 잡아줘도 기울기. 때가 지났지만 우영 기러기 역삼적. 왜냐면 그것만 봤죠? 역삼역. 역삼역 옆에서 한 5년을 살았습니다. 강남역 옆에서 한 4년을 살고 강수길 옆에서 10년 가까이 살았을까요? 그래서 나는 한 10년 넘었다. 그래서 강남 사람이에요. 고향자 나는 강주 사람입니다. 자, 하여튼간 기울기는 뭘 기울기라고 합니까? 기울어지죠. 맞아요. 정확히 기울어진 정도. 영어는 슬로프. 저 스키 타러 가면 슬로프 있잖아요. 그걸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라고 불러줍니다. 기울기의 정의가 뭔가요? 기울기 정도 말고요. 메아리야?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 잘 구하죠. 모든 거 잘해야 돼. 자,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이걸 구하고 싶어요. 우리 어떻게 구해요? 알 건데 다들 굉장히 강조를 했을 건데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계산하는 걸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미분에서 이것만 써요. 자, 미분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기울기 찾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만 씁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만약에 x 증가량이 플러스고 y가 올라가면 당연히 플러스분의 플러스니까 양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고요. y 값이 떨어져 버리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니까 음의 기울기가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기울기가 양수, 내려가면 기울기 음수.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하여튼간 올라가면 양수, 내려가면 음수입니다. 그러면서 기울기가 커질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직선이야. 기울기가 커지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커지고 있죠.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잖아. 커지고 있는 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커집니다. 그럼 전혀 줄어들어요. 이건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누워있어요. 0이에요. 0을 기준으로 올라가면 양수, 내려가면 음수예요. 음수이 됩니다. 그럼 기울기, 이거 중학교 개념인데 절대값 기울기가 증가할수록 y축에 가까워지죠?
무슨 말인지 알지? 더 세워지기 때문에, 더 내려가기 때문에 y축에 가까워진다. 이런 기본적인 굉장히 중요해요. 기울기가. 직선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뭐 여러 가지 함수들 배우잖아? 직선을 진짜 어려워해요. 왜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울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y절편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죠? y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을 얘기합니다. y절편 x가 0일 때 y값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형태로 주어질 텐데 이런 형태에서 바로 기울기를 구해보면 b분의 마이너스 a예요. 그리고 y절편은 b분의 마이너스 c고요. x절편은 a분의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자, 이렇게 승하입니다. 자, 기울기 y에서 x로 y절편이니까 x에 0 들어가니까 b분의 마이너스 c, x절편이니까 y 0 들어가니까 a분의 마이너스 c 이렇게 구하시고 바로바로 갈 수 있으면 좋고요. 안 되면 이렇게 바꿔서 가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직선 방정식 구하기예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울기 m이라고 주어지고 y절편 n이라고 주어져요. 이럴 때가 가장 쉽게 그래프를 직선식을 구할 수가 있고 당연히 기울기하고 y절편 주어지면 n이라고 자 mx 플러스 n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직선의 방을 찾으려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니까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적어도 돼요. 1차 함수도 뭐 직선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근데 기울기하고 y절편 주어져 버리면 그냥 바로 이렇게 적어버리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5고 y절이 2예요 라고 하면 y는 5x 플러스 2인데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완전 중학교 문제라서. 두 번째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을 지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x1, y1이라는 한 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y 빼기 y1은 기울기의 x 빼기 x1이다. 이것 좀 외워두세요. 기울기엔 맞잖아. x 앞에 m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자 x에다가 x1 집어넣고 y에다 y1 집어넣어버리면 0은 0이 되기 때문에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고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고2 되어서 미분할 때 이 공식을 진짜 많이 씁니다. y는 y 빼기 y1은 mx 빼기 x1. 근데 어차피 y1이라는 숫자는 넘어가야 되니까 이것보다는 나중에는요 그냥 y1이 넘어간 m x 빼기 x1 플러스 y1 이 식을 더 많이 사용하시게 돼요. 라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고 3,1을 지나가는 직선 방정식 세우세요 라고 하면 y 빼기 y1은 기울기의 x 빼기 x1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근데 어차피 y1은 넘어가는 거니까 y는 기울기의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바로 적어도 된다라는 얘기야. 솔직히 근데 이 방법은 좀 귀찮은 방법이에요. 이 공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외우라고 이렇게 푸는 건데 이렇게 안 풀고 그냥 기울기가 2네 y는 2x 3 넣어주면 1이 되네. 3 넣어주면 1이 되기 위해서 뒤에 뭐가 필요해? 이렇게 바로 가죠. 기울기하고 한 점 주어지면 바로 가도 돼요. 근데 이 공식 자체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게 자 나중에 문제 풀 때 한 점 2,1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난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근데 직선을 구하기 위해선 한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거든. 그런데 기울기가 안 주어졌으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하고 나서 y는 기울기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식을 잡아놓고 출발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때 이 식이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야.
자, 기울기하고 한 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직선 방정식 세울 때도 기울기와 한 점이 가장 기본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두 점 지나가요. 두 점. x1, y1, x2, y2. 근데 이 내용은 이것과 똑같아요. 왜? 기울기, 두 점 주어져 버리면 우리는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뭔가요? x의 변화량,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라고 너희들 잘 알고 있잖아. x끼리 빼기 분의 y끼리 빼기 순서 맞춰주고, 그럼 기울기 주어졌고 지나가는 한 점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분명 하나 예를 여기다가 자 예를 들어서 1,2하고 4,-1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세우세요라고 하면 원래 공식대로 하자면 y 얘를 x1, y1, x2, y2라고 하면 자 기울기가 기울기 m이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잖아. 그래서 y 빼기 y1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의 x 빼기 x1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게 원래 공식이야. 근데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기울기부터 따로 구해. 기울기 4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빼기 2를 하니까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y 빼기 y1은 기울기 x 빼기 x1 이렇게 줘도 되고, 아니면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x에 1로 주면 2가 돼야 되니까 3입니다라고 바로 적어도 된다고. 가장 중요한 것보다 기울기하고 한 점이야. 지금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기울기 구하는 거 기억나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기억나시지? 기울기만 구하시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 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이번에는 x 절편을 a라고 주어지고, 이건 체크를 좀 해주세요. 거기 개념서에 있을 건데 이건 좀 너희들 되게 신선한 부분일 거야. 되게 신선한 부분입니다. 자, x절편을 a라고 하고 y절편을 b라고 하면 바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식을 세운 일이 별로 없어요. 너희들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문제에서 이런 형태로 식을 주어지면 이 문제는 분명히 x절편과 y절편과 관계 있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x절편이 a고 y절편이 b구나. x절편 구할 때 어떻게 해? y에다 0을 주지. y 0을 주면 x가 a가 나오지. y에다 0을 주면 x가 0을 주면 y가 b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식은 x절편과 y절편을 보여주기 위한 식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번에 문상을 뭘 해가지고 줬지? 뭘 했었지? 다 틀렸었나 우리? 애들이 1등이 그때 인체가 있었나? 막판 뒤집기로? 일단 비싼 거 할까? 심심한데 되게 오늘따라 되게 막 쳐져 있어 막. 언제 안 졸렸어? 뭐 하고 또 졸린 거 한두 번이야지 뭐. 봄 오고 따뜻해지면 이제 거의 꼬박꼬박 하겠구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절편이 2이고 y절편이 3입니다 라고 주어지면 식을 어떻게 세운다고? 2분의 x 플러스 3분의 y는 1 이렇게 세워도 되는데 이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x절편 2고요 y절편이 3이면 기울기가 얼마예요? x끼리 빼기 2 빼기 0분의 y끼리 빼기 마삼이잖아요. 그러면 기울기 2분의 마삼 x고 y절편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아까 이 식과는 y 빼기 y1은 기울기의
x 빼기 x1이다. 이 두 가지 식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고 이게 겁나게 중요해요. 직선은 무조건 한 점과 기울기와 지나가는 한 점,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고, 자, 이거는 뭐 잘 물어보진 않지만 가볍게 우리가 가볍게만 보시고 가자. 자, 다현아, 다현이 안 물어봐야지. 오늘 물었네. 혁아, 이 직선의 의미는 뭐야? 오,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게 x는 1이라면 y축은 뭐라고 부를까? 이게 왜 x는 1이야? 항상 x가 1이니까. 그럼 y축에는 항상 x가 얼마야? 그래서 x는 0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자, 여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2야. 얘는 뭐라고 부르겠어? y가 항상 2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y축을, x축을 뭐라고 부를까요? y가 항상 0이다. 뭐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직선, 평행 직선도 가끔씩 나오는데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알고 계시고요. 자, 개념 체크를 한번 풀어보세요. 개념 체크 풀고 시작. 여기 직선을 잘 배우시면 2학년들은 시험 대비에 바로 적용되겠죠? 너희 기말이 1차 함수잖아요. 2학년들 기말이 2차 함수예요. 모른 척 하지 말고. 이것보다 훨씬 쉬운 1차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 잘해두시면 자연스럽게. 얘들이 1차 함수를 진짜 어려워하고요. 2학년들이. 고등반까지 배우는 2차 함수. 콧방울을 껴야죠. 다 했어? 우리서 물어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봐. 그림 그려보면 쉬울 거야. 기울기 3분의 2 빼기 마일 마3 빼기 6 그래. 3분의 마3x 그 다음에 2, 마3 2를 넣어주면 마3 얼마가 있어야 될까? 2를 넣어주면 마3이야. 2를 넣어주면 마3이 돼야 돼. 2를 넣으면 마6이잖아. 마3이 돼야 돼. 마6인데 마3이 돼야 돼. 마6인데 마3. 플러스 3이 있겠지.
공식대로 풀어, 공식대로. 이게 x절편과 y절편 주어졌을 때 식이야.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x절편이 a, y절편이 b일 때 공식을 지금 쓰세요. 공식 외우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연습하는 게. 자, 빠른 방법도 좋지만 공식을 외우라고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림 그려봐. x, y축 그려봐. 이거요? 이거 x, y축 그리고 마사 콤마 7 찍어봐. 마사 콤마 7. 마사 콤마 7. 마사 콤마 7 점 얘기. 마사 콤마 7. 거기에 있잖아. 마사 7 저거. 근데 y축이 평행이래. 이렇게 됐다는 식이야. 이렇게요? 그래. 당연히 y축이 평행이니까 이런 데 나오면서. 이거 뭐라고 한 거 없어 아까. x는 항상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했잖아. 마이너스요? 아, 마이너스 4라고 저거 맞잖아. 무슨 얘를 왜 적어. 항상 x가 마이너스 일정하다. 그렇게 말하지 2,3 찍어. 2가 이렇게 2,3 찍어. 그렇게 정치면 안 되지. 그래. 그 찍고 x축의 평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잡혀줬고 2하고 3이라고 했을 때 잡혀줬고. 그럼 항상 y가 3인선이잖아. 저런 식이 나타날 거야. 알겠어? 아, 네. 자, 오케이. 시작 가겠습니다. 바꿔주세요.